1392일 되는 미국 개최한 참이 힘든 행동입니다. 오늘은 제가 김건희 여사 디올백에 관한 나름의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소리 최재형 목사의 공격과 보수의 방어, 그리고 보수의 공격, 이제 최재형과 서울의 소리가 받아야 되는데 최재형의 과거가 하나둘 나타나고 있고 최재형과 서울의 소리는 왜 이런 공작을 했는가, 이게 이제 밝혀져야 됩니다. 저는 이 제목을 김건희는 공작의 희생물이다. 이 공작은 누구 공작인가? 좌파의 공작이요, 북한의 공작이다. 달리 말하면은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우리 사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한의 공작에 노출되어 있다. 이 북한의 공작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게 아니고 김건희를 향했다. 근데 김건희를 왜 향했는가? 전쟁의 전술과 전략에서는 일단은 강해 보일 때는 약점을 찾아내, 그 약점이 김건희였습니다. 근데 왜 김건희였는가? 윤석열과 김건희 두 사람은 과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바로 서울의 소리와 좌파라고 하는 그 파도 속에 한 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소리도 아마 7시간의 녹음 말고 또 다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서 약점을 찾았고, 김건희 여사를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공격의 타겟을 삼자 해갖고 이제 삼아서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 외에도 또 뭔가 모르는 서울의 소리와 기타 등등으로부터 많은 약점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연약한 한 여인을 상대로 계속 공작은, 윤석열 정부가 끝날 때까지 공작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는 이 공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진짜 제대로 싸워야 됩니다. 이게 공작이라니까요. 어떤 공작? 간첩의 공작입니다. 간첩. 그럼 최재형은 배후 조사를 하면은 틀림없이 노동당 뭔가 아무 명도 있으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북한을 사랑하는 자들, 신은미, 최재형, 윤한봉, LA에 있는 노길남이, LA에 있는 북한 친북 집단의 일원이었습니다. 최재형이. 그런 자가 지금 윤석열 정부 태동할 무렵에 가족을 팔고 친분을 팔고 연구를 팔아서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하고, 김건희 여사의 그 접근이 하나 통하자 그 다음은 시계에 카메라 달린, 이거는 007 첩보 영화나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시계를 들고 들어가면서 몰카해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국격을 떨떠리게 하고 있고 한 여인을 저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비열한 인간들이고 비겁한 인간들이고, 그 비열과 비겁함을 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공작이었다. 누구나 공작에 노출될 수도 있는데 공작의 대상이 바로 김건희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무겁게 봐야 됩니다. 무겁게. 지금 북한의 공작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성공한 것입니다.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어떻게든지 지하 정당만 만들기를 소원했는데 지상의 정당이 생겼고, 바로 민주당, 대한민국 최고 정당의 당수가 뭐라 그러냐?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이 했던 일들을 폄훼하지 말라. 야, 이거는 뭐 북한에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을 남한의 제1야당 그리고 최다 다수당의 당수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이거는 바로 이재명은 지금 오늘 간판에 가 있습니다. 찬양 고무. 아니,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이거는 찬양 고무의 끝판입니다. 이런 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재형 같은 자는 공작 쉽습니다. 왜? 최다 당수가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이런 생각에 찌들어 있는데, 아니 뭐 최재형 같은 놈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 북한의 공작은 보도의 미인계에 넘어갈 수도 있고 명품 선물에 넘어갈 수도 있고 친분 연고 팔아서 넘어갈 수도 있고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윤석열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대간첩, 간첩 잡는 국가정보원을 다시 바로 세워야 됩니다. 경찰들 못합니다. 한 번도 간첩 잡아본 세월이었는데 간첩 잡으러 하면 간첩을 잡아내겠습니까? 국가정보원은 평생을 간첩을 잡았기 때문에 얼굴 보고 냄새 맡으면 다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정보원의 그 어마어마한 막중한 기능과 권능을 다 없애버린 저 문재인 정부야말로 간첩 정부입니다. 그렇게 다 국가정보원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지금 국가보안법은 유명무실해졌고, 바로 이재명이가 1월 19일 날 우리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일들을 폄훼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념의 세계는 잘 모릅니다. 간첩들의 역사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북한의 대남 공작사도 잘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간첩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북한 간첩뿐만 아니고 중국 공산당 간첩도 얼마나 많이 활동하고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권능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없도록 해야 된다. 이번에도 국가정보원장이 외교관에 가는 거 보면서 참 한심하다 생각했습니다. 옛날부터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 중에 외교관들이 가장 애국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 자들 자꾸 세우면 안 됩니다. 국가정보원은 두 눈 부릅뜨고 남한 땅에서 간첩 활동하고 있는 자, 공작 활동하고 있는 자들을 잡아낼 때 바로 김건희 여사는 타깃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제2, 제3의 김건희 같은 피해자가 안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맥점을 다른 데 잡고 헤매면 답이 없다.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권능을 바로 세워야 북한의 공작, 간첩들의 공작에 희생물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김건희는 공작의 희생물이었다. 그렇게 이해가 빨리 된다면 국가정보원을 빨리 세워야 되고 그와 동시에 최정희가 한국 들어와서 접촉했던 사람들 다 조사해야 됩니다. 틀림없이 최정희는 남한에 있는 간첩들하고 접촉도 하고 교신도 하고 LA에 있는 간첩들하고 연락하고 교신하고 다 하고 있다. 반드시 찾아라. 김정은이가 왜 저 군주를 가면서도 망상을 접지 않는가? 바로 남한 땅에 공작이 통하고 있기 때문에 꿈을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실도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공작이 통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꿈을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념의 세계를 모르면 정치를 해서는 안 되고 통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념의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무서운 세계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할 것 없이 이념 공부해야 됩니다. 이념의 세계를 모르는 자는 국무위원 해서도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에 출마해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 이념의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민주당은 이념의 세계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당은 이념의 결사체입니다. 이념도 없는 자들이 정치한다고 나가 있으니까 국민의힘당이 지금 식물정당이 되는 것입니다. 어젯밤에는 종창아재가 추운 겨울밤 고생했습니다. 아침 일찍 송아재가 또 와서 언제나 변함없이 초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 주 내내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